여러분, 요즘 뉴스나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엄청나게 조급해지시죠? 서울 아파트값 다시 들썩인다더라. 지금 안 사면 평생 전월세 난민된다. 금리 내리면 집값도 폭등할 거다. 이런 말들 들으면 밤에 잠도 안 오고 당장 내일이라도 부동산 달려가서 계약서에 도장 찍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갑을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꿀통경제의 꿀통입니다. 오늘 저는 2026년 현재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무주택자분들에게 아주 차갑고 현실적인 팩트 폭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조급한 마음에 무리해서 영끌로 아파트 사시면요. 진짜 평생 은행 이자만 갚다가 여러분의 소중한 청춘과 노후가 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꿀통님, 그럼 평생 집 사지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집은 언젠가 사야죠.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지금 당장 부동산 시장에서 무주택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행동 세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은 최소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피 같은 돈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자, 집중해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 뉴스만 믿고 무턱대고 영끌 대출받기. 요즘 경제기사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이제 금리 떨어질 일만 남았으니 지금 대출 왕창 탱겨서 집 사놓으면 이자 부담도 줄고 집값은 오를 거다. 이렇게 유혹하는 전문가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금리가 조금 내려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갚아야 할 절대적인 원금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8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5억을 대출받았다고 쳐봅시다. 금리가 4.5%에서 3.5%로 1% 떨어졌다고 칩시다. 한 달 이자가 조금 줄어들겠죠. 그런데 원리금 균등으로 갚는다고 계산해 보면 금리가 내렸어도 여전히 매달 은행에 갖다 바쳐야 하는 돈이 200만 원, 300만 원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예전처럼 대출이 무한정 나오는 시기도 아닙니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꽉 막혀 있어서 여러분 월급의 일정 비율 이상은 대출 원리금으로 갚지 못하게 나라에서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마이너스 통장 뚫고 부모님한테 돈 빌리고 심지어 카드론까지 당겨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 만약 회사에서 보너스가 안 나오거나 금리가 생각만큼 빨리 안 떨어지거나 갑자기 목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바로 흑자부도, 즉 파산입니다. 집 한 채 달랑 안고 매달 이자 내느라 외식 한번 못하고 여행 한번 못 가고 부부싸움만 늘어나는 그 끔찍한 하우스푸어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지 마세요.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뉴스 뒤에 숨겨진 빚의 무서움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전월세는 돈 버리는 것이라는 옛날 마인드 고집하기.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월세는 그냥 생돈 날리는 거다. 전세금 묶어두는 것도 기회비용 날리는 거니까 어떻게든 빚내서 내 집부터 살아. 과거 부동산 고성장기에는 이 말이 100% 정답이었습니다. 집값이 미친 듯이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2026년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 수도권 핵심지가 아닌 이상 집값이 옛날처럼 폭발적으로 오르기 힘든 구조가 되었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고 경제 성장률은 낮아졌으니까요. 오히려 지금은 전월세를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무리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매달 200만 원씩 은행에 바치는 것과 100만 원짜리 월세를 살면서 남은 100만 원을 높은 금리의 파킹 통장에 넣거나 미국 우량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 과연 5년 뒤에 누가 더 부자가 되어 있을까요? 요즘은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이나 전세대출 금리를 계산해 보면 집을 소유하는 비용보다 거주하는 비용이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무조건 내 이름으로 된 등기권리증이 있어야 해라는 강박관념을 버리세요. 거주와 투자를 철저하게 분리하십시오. 지금 당장 집을 살 돈이 부족하다면 깔끔하게 월세나 전세 살면서 그 차액으로 철저하게 시드머니를 불려나가야 합니다. 전월세는 돈을 버리는 게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해 웅크리며 시간과 기회를 사는 겁니다. 세 번째, 조급함의 안오를 부동산 아무거나 덜컥 사버리기.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쳤다는 포모, FOMO, 벼락거지 증후군에 시달리다 보면 판단력이 엄청나게 흐려집니다. 서울 아파트는 너무 비싸서 못 사니까 수도권 외곽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라도 사자. 아파트 안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아니면 신축 빌라라도 사야겠다. 여러분, 제발 멈추세요. 부동산 시장은 갈수록 철저하게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오르는 놈만 오르고 떨어지는 놈은 끝없이 떨어집니다. 수요가 탄탄한 핵심지 아파트는 가격을 방어하지만 인프라도 없고 교통도 불편한 외곽의 나홀로 아파트나 황금성이 극도로 떨어지는 오피스텔, 빌라는 나중에 여러분이 팔고 싶을 때 절대 안 팔립니다. 부동산은 주식처럼 오늘 샀다가 내일 버튼 하나 눌러서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살 때 취득세 내야죠.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 내야죠. 팔 때 양도세 내야죠.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엄청납니다. 조급함에 쫓겨서 일단 뭐라도 내 명의로 사두자라며 엉뚱한 물건에 여러분의 전 재산과 대출을 태우는 순간 그 집은 여러분의 자산을 불려주는 꿀통이 아니라 평생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됩니다. 기다리세요. 시드머니를 모으면서 부동산 공부를 하시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황금성 좋은 아파트가 내 사정권에 들어올 때까지 총알을 아껴두셔야 합니다. 자, 오늘 2026년 무주택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행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리 내린다는 뉴스에 희망회로 돌리며 감당 불가능한 영끌 대출받지 마라. 월세는 돈 버리는 것이라는 옛날 강박에서 벗어나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고 시드머니를 굴려라. 벼락거지 될까봐 무서워서 황금성 떨어지는 외곽 나홀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덜컥 사지 마라. 여러분, 남들이 집 샀다고 해서 뉴스에서 집값 오른다고 난리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망한 게 절대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기회는 언제나 반드시 다시 옵니다. 지금 무주택자이시라면 불안해할 시간에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고정비를 줄이고 파이프라인을 늘려서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세요. 총알이 두둑하게 장전된 사람만이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웃으면서 박앤세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뼈를 좀 때렸다면 그 통증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백신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 1원 한 장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저 꿀통이 곁에서 항상 팩트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현재 부동산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통경제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